이교수의 영시강독 68번부터 71번까지 다섯 편은요. H.L. 힉스 교수, 와이오밍 대학교 교수인데 시인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이제 흥진학 연구소 2023년 가을호에 이 다섯 편이 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시는요. My senses straddle any boundary I draw입니다. 이 시 다섯 편은요, H.L. 힉스 교수가 자기가 쓴 앞에 산문이 길게 있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들어서 못하지만 그 산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Each poem,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각각의 시들은 makes a moment of poetic discourse, 시적 담론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in response to a moment of scientific discourse, 과학적 담론의 순간의 반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과학적 담론, 일부죠. 의 반응으로서의 시적 담론을 창작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과학과 시의 대화 뭐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산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예 본인이 써놨어요. 이 시 제목을 써놓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히스토리아 아니말리움. 라틴은 잘 모르지만 이건 짐작이 되죠. 동물의 역사죠. 동물의 역사를 써 있었어요. 굉장히 드라이한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객관적인 과학의 언어가 언어를 바탕으로 어, 시적 상상력으로 의한 대화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걸 읽어보면서 요걸 머릿속에 넣고 그다음에 시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As to the parts internal and external that all animals are furnished with.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내부와 외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의 존재성은 내부와 외부, 그치? 내부의 자기하고 외부의 자기하고 외부의 그러니까 피부가 있죠. 어? 피부를 통해 외부와 외부로 구성되는.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찰이고요. 굉장히 정확하죠. Further as to the senses, 감각이나 to voice, 목소리나 and sleep, 잠자는 거나 수면이나 and the duality of sex, 이 성의 남성 여성이죠. 암컷 수컷 이 모든 주제들은 have now been touched upon. 지금까지 전부 다 언급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All those topics have now been touched upon. 응? 요 말을 내가 일부러 번역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모든 주제들은 지금까지 전부 다 어, 뭐랄까 연구되었다 또는 설명되었다. 그치? 터치니까. 요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번역을 굳이 한 이유는 요 말을 하고요. 요 말하고 영어하고는 좀 다르죠. 영어는 뭐라고 써 있어요? 터치드 어폰 써 있죠. 터치드 어폰. 그러니까 터치는 건드리고 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학에 굉장히 객관적인 용어를 쓰는 것 같지만 설명되었다고 써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써 있지만 사실은 뭐가 있어요? 터치드라는 그지? 터치드라는 단어가 터치드라는 단어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또는 연구되었다 언급되었다 설명되었다 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용어로는 객관적인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언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은유, 메타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터치들을 건드리고 만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접촉, 피부적 접촉, 응? 을 의미하는, 응? 그지? 터치드, 터치드가 화학에서 터치드라는 단어가, 그지? 용어가 과학에서 다르게, 아니, 같지만 다르게, 그지? 같지만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요, 같지만 다르게, 요거, 요, 같지만 다르게, 요거에, 응? 요거에, 요거에 터치드를 같지만 다르게 이용한, 다르게 사용하는 두 분야. 지금은 과학을 읽었죠? 과학과 시의 용법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예, 이 힉스 교수의 저거로 힉스 교수의 그 저기 시작품을 읽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힉스 교수의 시작품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본문하고 세간하고 너무 크니까 음,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My senses straddle any boundary I draw. 내 감각, 이것도 감각이죠. 그러니까 내 감각이란 단어 자체가 뭐로 나왔어요? 아까 그 동물들이 감각이 저 다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감각이죠. 그 감각은 straddle any boundary I draw. 내가 그리는 어떤 감각은 내가 그리는 설명하는 그런 뜻이죠. 어떤 경계선, 응? 에도 스트레들은 양다리 걸치다. 양쪽에 어, 걸치고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말은요. 감각이란 단어가 감각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생물학적, 그지? 연구에 쓰였단 말이죠. 근데 플러스 뭐예요? 시적인 감각이죠. 이 사람은 시인이니까, 그지? 시인의 시적인 감각, 그지? 하고 두 개가 다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any boundary I draw. 그 요거 바운더리도 재밌어요. 바운더리도 이 경계선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리는 드로 시인과 그지 설정하는 과학자, 그지? 그러니까 과학자 시인도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별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양성, 그죠? 이중성, 이 성의 이중성 이건 구별하잖아요. 남과 여, 그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 관계를 시인도 설명하면서 설정한단 말이죠. 더 중요한 말은 스트레들이에요. 스트레들. 스트레들이야말로 이 스트레들이야말로 my senses에 했던 마이가 내 감각이잖아요. 이 my sense의 my를 강조하는 거야. 무슨 강조요? my sense, my 누구의 감각이에요? 시인의 감각이죠. 응? 포에트. 이 사람 시인을 대표하니까 포에트 센스. 그죠? 그러니까 시인의 감각이 하는 일이 이게 주어죠. 이게 이 문장이 주어예요. 이 주어. 어? 주어 시인의 감각이 하는 일이 의 행동이란 말이야. 행위. 그죠? 딱 스트레들이란 말이야. 스트레들. 양다리 걸치는 거야. 양쪽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의도가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시의 의도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경계선을 만드는 건 추론이죠. 리즈닝에 의해서. 이게 과학의 기반이죠. 어? 근대 과학의 기반인 근대 과학을 비롯한 근대 담론의 기반인 추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아니, 거의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분법적 논리학의 기반을 두고 이게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죠. 생각을, 생각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린 근대이기 때문에 근대 과학 속에서 살고 근대 담론 속에 사니까 당연히 생각이 마련인데 내 감각, 즉 시인의 감각은 어떻게 해요? 그 경계선은 어떻게 돼? 그 경계선을 그 이분법적 경계선의 양쪽을 걸치고 양쪽에 걸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 응? 그러니까 시인의 감각이 그죠? 내 감각, 시인의 감각이 어쩔 수 없이 그 이분법적인 경계선의 양쪽에 걸치게 된 경향이 있다. 그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시가 그걸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Lines that first seem sharp keep proving blurry. 여기까지 보세요. 요거 lines that first seem sharp. 어, 처음에는 예리하게 날카롭게 보였던 선이 그런 뜻이죠. 처음에는 날카롭게 보였던 선이 이 선은 어디서 나온 선이에요? 이 선은 어디서 나온 선이에요? 근데 이 선은 경계선, 그치? 그 벌써 시가 시작된 거예요. 제목을 포함해서 시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뭐냐면 날카롭게 보였던 경계선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요거는 즉 요거는 뭐냐면 즉 근대 담론의 이분법적 논리학의 바탕을 둔 응? 경계선, 경계선, 그죠?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경계선이 처음에는 날카롭게 보였단 말이죠.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경계선으로 음, 근대적 담론의 경계선으로 어, 구분이 뚜렷하게 이론의 여지 없이, 그지? 이론의 이견 없이. 그래, 남녀와 여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지? 이견 없이 남자와 여자 구별이 되잖아요. 이견 없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seems에 seem, seem 보인다가 아니에요. The lines that first is sharp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돼 있어요. is가 아닌 seem으로 쓴 건 무슨 소리예요? 이 근대적인 이론의 담론의 이야기의 경계선이 경계선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남자와 여자의 구별, 선생님과 학생의 구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응? 그런 구별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학생과 선생, 응? 남자와 여자, 적과 아군 등의 구별이 처음부터 뚜렷하다고 말하지만, 그지? 구별이 뚜렷하다고, 날카롭다고, 예리하다고 말해지지만 처음부터 100% is라고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거. 그지? 증거였지. 그지? He proving blurry. 블러리는 흐릿해지는 거죠. 그죠? proving은 증명되다야. keep은 뭐야? 계속. 그러니까 계속 흐릿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힉스 교수가 또는 힉스 시인이 또는 이 힉스 시인의 화자가 이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자기 확신, 자기 생각을 증명이나 하듯이 입증이나 하듯이 계속해서 킵은 계속해서요. 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변화죠. 시대적 변화예요. 그죠? 시대적 변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어, 과학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뭐예요? 시대적인 변화다. 킵, 그죠? 킵. 그다음에 프루빙이잖아. 프루빙 블러리. 그러니까 원래 블러리하다고 느꼈단 말이야. 그죠? 원래 seem이란 단어로 어? 신뢰가 없었는데 신뢰가 약간 없었는데 이제 그 경계선이 점점 더 계속해서 희미해지면서 응? 확실해진다는 거죠. 응? 근데 이 설명을 이제 밑에 했어요. Some blur from further away. 멀리 갈수록 어떤 거는 더 흐릿해지고, 그지? 어떤 거는 멀리 볼수록 흐릿해지고, some from closer in. 어떤 것으로는 점점 가까이 들어가서 흐릿해진다는 것. 이게 뭐냐면 우주는 멀리 갈수록 망원경 실력이 부족해서, 그지? 망원경 수준이 부족해서, 그지? 멀리 갈수록 우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것, 그지? 같은 것은 멀리 갈수록 흐릿해지고, 그지? 어떤 것은 뭐 현미경의 수준이 부족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양자 역학 같은 것이 양자 역학이 증명했듯이 원자 뒤에 아원자는 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니까 빛 아원자는 아니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니까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당연히 입자가 없으니까 흐릿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수준을 충분히 다 힉스 교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멀리 갈수록 흐릿해지고 어떤 것들은 가까이 안으로 들어가 들여다볼수록 가까이 가까이 안을 들여다볼수록 그죠?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쉬운 예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 플랜트 애니멀. 예를 들자면 플랜트 애니멀. 나 이렇게 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선 치는 거. 왜냐하면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 이렇게 치죠. 그지? 플랜트 애니멀. 응? 그러니까 식물, 동물. 이건 뭘 뜻하냐면 이란 말은 어디 있어요? 이란 구분은 이란 종은 구별은 이건 과학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그죠? 과학에서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런가? 에서도 그러하듯이 식물 동물이란 구별은 그 둘, 그지? 그 이분법적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식물과 동물의 경계에 있는 것하고 내가 뭐 식물학자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식물, 동물이란 말은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된다는 소리죠. 근데 식물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참, 나 요 말 듣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이거는 이렇게 쓴 게 식물, 동물이 이걸 해석을 해보면 네? 그 식물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내면은 아까 내면이라는 단어 나왔죠? 동물이다? 라고 할까? 응? 라고 설명해야 하나? 알 수가 없는. 잘 모르겠다. 모호하다. 불러리하다지. 예? 이런 존재가 있단 말이죠. On which side? 어느 쪽이야 도대체? 그지? 어느 쪽이야 도대체? 그리고 왜? 그지? 어느 쪽이야 도대체?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이 감정 표현이 들어있어요. 어느 쪽이야 도대체? 응? On which side? 응? 그리고 왜? 응? 왜? 그지? 그래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또 들었어요. 뭘 들었냐? 밑에 예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어, 또 세실 폴립스. 고착성, 착성 폴립. 그다음에 환호. 그다음에 말미잘. 씨 아네모네. 이게 식물처럼 붙어 있죠. 산호 같은 거 예를 들면, 그지? 근데 동물처럼 먹는단 말이에요. 저걸 뭐를 고기 같은 거를 저그 동물성 단백질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있잖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인인데 과학의 지식이 굉장히 있으면서 과학을 갖고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인한테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최근 아주 최신 생물학 논문 네이처지에 실린 거예요. 네이처에 수록된 최신 생물학 논문의 이 주제가 뭐였냐면 뚜렷하게 환원주의적인 예를 들면 세포 중심의 연구가 더는 효과가 없다.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을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게 뭐 때문에 생물학, 이 최신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왜 그, 그 쥐인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지도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유전자 분석을 해갖고 유전자 지도를 그리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물학 연구가 어, 거짓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게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그랬어요. 조용한 거 아세요 요새?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 원인이 기존의 근대 과학적인 환원주의적인 세포 증수에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어서 전혀 새로운 문유, 음, 그러니까 생물학을 설명하는 서사가 필요하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긋고 설명하는 게 안 된다. 이게 지금 최신 생물학적 연구예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생명은 복잡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 어, 생명의 어, 기제를 연구하는 전혀 다른 생물학의 길이 필요한데 그건 음, 새로운 운유, 즉 지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거는 지금 힉스 교수의 설명이 그냥 시가 아니라 생물학자들이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생물학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응? 이런 주제로
주제였대. 응, 것이었대. 그러니까 이게 시인들은 원래 이렇게 말해가 아니란 말이죠. 생물학한테도 꼭 필요한 거예요. Some problems. 여기까지는 이제 그 생물학이고 생물에 관한 얘기였죠. 여기까지는 그죠? 생물에 관한 얘기로 쭉 썼죠.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논문이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마지막 요 첫 번째 행의 연의 마지막 문장이 same problem. 같은 문제가 어? 같은 문제가 말해주는 뭘 말해줘? Why myself must be internal? 왜 내 자아가 어? 내부적이어야만 하는 라고 라고 응? 말하는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내가 지금 의역을 했지만 직역하면 말하는 똑같은 문제 이런 식으로 앞에 거 쭉 내용들을 그러니까 왜 이걸 요 명사형으로 썼냐? 이거 명사형이죠. 그렇게 말하는 똑같은 문제. 이걸 왜 명사형으로 썼냐면 요 앞에 요만큼하고 요 세 줄하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한 줄하고 세임이다 이거지. 요렇게 쓰니까 요거 썸부터 시작했잖아요. 썸 블러 썸 from 이렇게 명사형 비슷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명사형 개념으로 잡아서 요거랑 1대1 되고 그럼 이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맨 첫 줄이죠. 그거죠. Lines that first seem sharp keep proving blurry. 그러니까 요 문장이 요게 여기에서도 요 나는 일행이 나는 일행이 첫 행이 생물학 등 근대 과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누가 했어요? 시인이 했죠? 그러니까 시인이 그지? 이런 근대적인 사고의 젖은 응? 이런 근대적인 사고 방식에 젖은 시인도 생각할 때는 어, 이런 이분법 경계선을 만드는 이분법적 이분법 담론에 집착하였다는 반성을 하는 중인데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자아 나라는 자아 그지 자아라는 것이 어? 내부적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내부적이어야만 무슨 소리냐면 근대의 독립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의식, 그지?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 나라는 것, 즉 쉽게 말하면 나라는 것이 응? 주변의 환경과 외부의 환경과, 그지? 여기는 주변보다 외부가 낫겠죠? 외부니까 내부로 썼으니까 내부의 환경과 구별되어 어? 구별되는 정체성이 과연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과학 논문이 아니라 어, 제대로 된 음, 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그 조의 대화가 성공했죠, 이제. 그러니까 뭐야? 즉, 과학과 과학적 상상력과 시적 상상력이 대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대화의 본질은 뭐예요? 근대 과학의 근대 근대적인 사고 체계의 응? 한계를 어, 인식하고 어, 넘어가려는 노력에 있게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myself must be personal.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그치? 내가 옛날에 어떤 대학 다닐 때 어떤 친구가 나보고 뭐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내가 뭐로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그죠? 좋아하는지 자기 마음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럼 그냥 집에서 이불 쓰고 뒤집어 쓰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 무슨 소리야? 내면의 대화를 하라고 내가 충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도 솔직히 말해서 찝찝했어요. 그게 되면 걔가 나한테 물어봤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 제가 사실은 되게 웃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책이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죠? 어?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확인하려면 지금까지는 낭만적 행동, 응? 우리 결정에 물어봐야 봐야 했지만 바로 이런 응, 자신의 판단에 응? 회의를 응, 갖게 되는 게 요즘의 현실. 그 사람들이 썸이란 단어, 내가 썸이란 단어, 썸이란 단어 참 좋아해. 썸이라는 용어를 옛날 같으면 결혼을 할 상황도 넘을 정도로 둘이 뭐 거의 애인도 넘는데 둘이 썸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다는 소리죠. 그치? 잘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썸이라는 용어도 다 살아있란 말이죠. 응? something. 응, 응. 당신은 대단해. 응? 그 뭐는 아니야. everything은 아니야. 아직 everything은 아니지. 응? something은 돼. 이거잖아요. 그제? everything이 되는 거는 낭만적 상상력이죠. 응, 응. 그게 이제 결혼의 이런 응? 이게 근대의 핵심적인 감성이었단 말이죠. Why do I see, where do I see those finches get glinting at the feeder? 요것도 이 시인이 참 재밌게 써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이제 핀치 얘기가 나왔죠. 되새 핀치라고 그냥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직설 해석해 놓고 뒤에서 쳐다봐야 돼요. 우선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먹이통이죠. 피더는 먹이통, 어, 먹이통 에서 그지? 반짝이는 이때 블린트는 반짝거리는인데 이거는 빛을 반사해서 반짝거리는 거예요. 돼지들을 내가 어디에서 보고 있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여러 개 되는데 우선 어디에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어, 내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서는 페어는 이게 또 강조돼 있죠. 이탈릭체로 돼 있어요. 보세요. 그죠? 이탈릭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릭체, 이탈릭체 어디에서는 이게 이탈릭체로 강조했다는 소리는 통상적인 통상적인 장소의 의미, 외부적인 그지? 외부적인 장소의 의미를 장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내포되어 있는 것 내포되는 것 이상인 거죠. 그죠? 이상이다. 라는 선언에 가깝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myself must be internal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내부적이지만은 않다면 나는 어느 정도 외부적일 텐데 그 외부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찾는 과업이 아마도 시인의 몫이다. 몫이 아닐까.
나는 의문이다. 의문을 제공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 내가 핀치가 그냥 새예요. 대세 별로 큰, 핀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 동네 가서 보시면 알고, 사진 찾아도 잘 몰라요. 그냥 참새는 우린 당연히 알지만, 참새가 안 사는 나라에서 참새 얘기하면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치. 그럼 우리는 알지만, 김치라고 그래서 그 김치 맛을 보기 전고 김치를 먹고 살기 전에는 김치를 진짜 알 수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새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귀여운 참새 같은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걔가 먹이통에 있는데 반짝반짝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가 그냥 새로 새 있는 게 아니라 반짝거리는 새로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돼새가 그냥 돼새라는 명사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먹이통에 있는 배새라고 어? 외부적인 장소와에 있는 것으로 와 함께 규정되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보려는 시선, 그지? 내 시인의 화자의 시선에 100% 사진처럼 사진도 마찬가지죠. 사진도 그렇지만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화자의 시선에 100% 수입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짝이면서 햇빛에 예, 반사되는 되어 반짝이면서 어? 그냥 되새가 아닌 반짝이는 되새, 어? 반짝거리는 되새로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저 대세하고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어디 있냐 할 때 이때 나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보고 있는 나는 이 시각이라는 감각의 주체인 나는 사실은 시각이라는 감각의 주체라고 여겨지던 나는 사실 그 주체의 힘을 100% 발휘하지 못한다. 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영향력에 의해서 그지? 햇빛이 반짝거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to experience the isness of the what is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을 썼어요. 어, 어. 그러니까 저 힉스 교수는 철학자이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 그죠? 철학자라고 설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is가 있다는 거죠. 있는 것에 있다는 것, 그지? 있다는 것. What is가 있다는 것이겠죠. 있다는 것에 있는 본성, 이준이 있어. 그지? 이걸 멋진 말로 하면 존재의 존재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존재의 존재성, 있다는 것의 본성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요 말 자체로는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장난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요 위에 있던 한 단어 때문에 이게 말장난이 아니게 돼요. 뭐냐면 심, 아까 내가 중시했던 심이에요. 요 심. 이걸 어떻게 이걸로 그냥 보면 안 되는데 좀 생각해 보면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주제가 뭐냐면 햄릿의 주제 중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햄릿의 핵심적인 주제는 음, time is out of joint. 어? 시간이 결절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조인트가 빠져 있다는 거죠. 즉, 즉
시대가 어, 대학생, 근대의 대학생 햄릿이 해결해야 하는 중세적 왕정의 복수 행위. 그지? 근대에서 어떻게 돼요? 재판으로 하는데, 그지? 앞에서 자신이, 햄릿 자신이 이 근대와 전근대, 그지? 전근대의 그 교차점에서 어? 어느 것도 선택하기 쉽게 선택할 수 없죠.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망설임. 그래서 햄릿이 그 망설이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워서 망설이는 상태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요, 햄릿은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엄마가 너는 뭐 좀 슬픈 것 같아 하고 거티르트 왕비가 어머니 왕비가 슬픈 것 같다 하고 쓰임으로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요새 우리 사람들도 그죠? 쓰임으로 햄릿에게 묻는데 이 거의 첫 장면이에요. 햄릿이 is로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하고 is로 대답한다는 거죠. 하는 장면이 상징적이다. 뭐가 상징적이냐면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근대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무슨 상징적 왜 상징적이냐면 어머니는 왕비는 중세 시대에 속해서 남편이 죽은 후 이유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동생 남편 동생에게 시동생의 부인이 되는 걸 받아들이는 중세적인 사고 방식을 사고 체계를 에 속하는데 속하지만 이 엄마를 볼 때 왕 햄릿은 어떻게 했어요? 뭐야 저게 그지? 낭만적 사랑의 관점에서 햄릿이 보면 어? 왕비 어머니의 판단이 한심할 수밖에 그래서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해 만나서 그지? 없다는 거. 왜냐하면 햄릿은 이즈 그지? 그지? 이즈 음. 근대적 자아의 존재성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인도 심즈 갖고는 만족을 못해요. 왜? 햄리처럼 이 시인 또는 화자도 어? 세상을 확실하게 읽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근대인이기 때문에 근대인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재의 존재성. 지금 존재하는 것, 그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핵심, 존재 이유, 존재 자체, 그지? 도대체 뭐야? 왜? 되세는 왜 되세고 나는 왜 나야? 이런, 그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세는 왜 되세고 나는 왜 나일까? 아,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바로 이런 질문이 지금까지 근대시의 원동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I need to locate the here-ness of what's here. 그러니까 here-ness of here. 이곳에 있는 것의 이곳다움이죠. 다른 말로 멋있게 철학적으로 쓰면 이분이 저거니까 철학이니까 현존재의 현재성, 그지? 을 로케이트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우선 요 다른 단어부터 로케이트 여기 아이드부터 봅시다. 아이드는 아이우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 시인 화자의 소망이죠. 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내겠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아이드 하고 싶다 그 소리에 가까워요. I wish랑 거의 가까워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기 존재의 존재성을 알 수 있으니까. 그죠? 로케이트란 단어도 중요해요. 로케이트는 find랑 달라요. find하고 구별해야 돼요. find는 그냥 찾다고 로케이트는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를 찾다고 find는 그냥 찾다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으냐면 로케이션하고 플레이스하고 구별하면 돼요. 구별과 비슷하다는 거. 로케이션, 영화 왜 촬영하는 장소를 로케라고 그러죠? 로케이션. 정확하게 어떤 장소가 딱 나와야 되잖아. 그 시야가, 그 장면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 그때는 로케이션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로케이트 해야 되니까, 로케이트. 바로 이 로케이트, 내가 이 로케이트를 왜 계속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팔근대 시대의 시인은 어떻게 돼? 철학자의 역할, 기능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적인 자아의 경계선이 그지? 흐릿해지고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그지? 그거 뭐 어떻게 돼? 내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현 존재, 지금 살고 있는 존재,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정말로 어디인지, 응? 본질적으로 파악하려고 어? 노력해야 하니까. 어? 왜냐하면 이걸 그걸 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예요? 어? 내부적인 자아로만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확인한 게 일절의 확인 그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알아야만 되는 거. 그렇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진짜 있는 것, 있는다는 것, 그게 뭔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요. 회어 있었죠. 회어. 이제 회어가 어딘지 아시겠죠? 이때 회어 두아이 씨는 여기서 이제 회어 두아이 씨가 나와요. 회어 두아이 씨는 뭐냐면 그러니까 회어 두아이 씨는 회어 두아이 씨는 내 시각적 시각의 이 어, 사용되는 음, 정확한 장소의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로케이션을 썼냐면 로케이션 그냥 find가 아니라 로케이트를 해야 하는 건 응? 내가 독립 주체적인 자아로서 자연의 대상 예를 들면 대세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지? 그렇게 한다면 뭐냐면 그걸 본다면 대세를 보는 주체가 확실히 있다면 find이겠지만 나도 외부적인 유출이 있는 그러니까 주체이니까 나의 위치도 정확히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에서, 어? 어, 물체, 어떤 그 아원자의 어, 위치를 찾으려면, 뭐가요? 찾으려는 실험에서 실험자의, 실험자의 존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원자는 보통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어? 실험자가 관찰하려고 하면 입자성을 띠게 되니까, 어? 아원자나 실험자나 다 독립 주체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지? 서로 상호 연관된다고 또 밖에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어렵게 설명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문장 이거 이렇게 안 한다면 다음 게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다음에 써 있냐면 다음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O와 be located by 이제 또는 그거에 의해서 locate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주체로 인간, 화자, 시인이 주체적으로 대세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으니까. 그지? 왜냐하면 빛에 비춰서 빛에 반짝거리니 대세의 위치가 어,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서 어? 그거 뺀쩍거리지 않는 건 중요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나도 내부적으로 100% 존재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또 존재한다면 응? 그건 양자 역학에서처럼 응? 외부적 존재 그지? 이게 이제 대세가 아니더라도 그지? 그래서 대세가 아니더라고 그 이시라고 쓴 거예요. 대세가 아니더라도 모든 외부적 존재에 의해 어떻게 돼요? 내 존재, 현존재의 그 현재성의 정확하게 위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be located by it 그렇게 된 거야. 그거에 의해서 내가 locate 된다라고 말한 거야. 응? 그런데 O와 그걸 다시 말하면 뭐가 돼? O와 share location with it이죠. 또는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과 그지? 정확한 위치를 공유한다. 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응? 그치?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표현 쓴 거니까. 이 지금 말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뭐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더 들어있냐면 그런 양자역학 얘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과학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There's a line I try to blur요. 이제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There's a line I try to blur. 내가 희미하게 희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선 하나가 있다라고 말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는 이 문장은 맨 위에 요거 the lines that first seem sharp keep proving blurry.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행, 요거, 이가 다 보여주던 수동성, 어? 객관성, 뭘 완전히 벗어나고 있죠. 내가 희미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죠? 내가 희미하게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예리하게 보이던 예리하게 보이던 날카롭게 보이는 것 같던 그러니까 날카롭게 보이는 것 같았던 처음엔 그지? 처음에 날카롭게 보이는 것 같던 행위 선이 계속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그지? 이, 이 외부적 자연 현상에서 근대 담론이 무기력해지는, 그지? 이분법적 논리가 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태에 방황하는 듯 했지만, 그건 뭐였다? 그건 누구였다? 우리 세계에서 양자역학등, 그지? 생물학이나 학이나 양자역학 어? 등의 과학의 세계에서 그럴 뿐이고, 이 시인 사전이 적극적으로, 어? 그래? 주도적으로 어, 희미화 작업이라고 말 수 있죠. 희미화 작업. 이건 뭐냐면 근대 담론의 어, 살근대 작업을 선도적으로 선봉에 서서 음, 주도하려 하고 있다는. There's a line I try to blow. 이거 뭐 I try to blow. 그죠? try란 단어 죠 try가 뭐야? 강조돼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try가 그지? 그래서 요 try 요 try라는 단어가 이탈릭체로 여기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미화 작업을 근데 나면 이제 끝났어. 끝나서 아, 안타까워. 뭐 과거가 없어. 어떡하지? 취막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거야. There's a line.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희미하게 바꾸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다음에 요건 뭐 예를 들면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 between my senses and myself. 이 between my senses and self는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왜 중요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어,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구문이 그지? 하나의 구문이 응? 이 2연에 있는 구문이죠. 2연과 3연에 걸쳐서 어? 단절돼 끊어져 있어요. 럽처가 있어요. 그죠? 럽처. 럽처가 균열, 그죠? 끊어져 있는 게 발생했다. 발생하여 유별난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between my senses and myself. 내 감각과 내 다 사이에. 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개를 내 감각과를 갖다 끊어버려. 그치? 그러니까 이 감각과 자라는 이분법의 담론을 진짜로 물리적으로 끊어버림으로써
어? 희미하게 만들려는 이 담론을 선명성을 근대 담론의 선명성이죠. 근대 담론의 선명성은 뭐냐면 어, 감각이 이 자아를 반영하고 한다는 그지? 근대 담론의 선명성을 의도적으로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고 말해놓고 그러니까 시인 화자가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바로 즉시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행동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잘라버렸잖아. 바로. 그지? 말만 행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고 이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딱 끊으면서 갑자기 지금 이게 어, 5연짜리신데 5연의 시에서 2연과 3년 사이에 어, 느닷없는 부문의 반전. 꼭 저 같아요. 자해행위 같은 느낌의 음, 충격을 주면서 뭘 하냐면 이 순간에 독자로 하여금 지금 내가 뭐를 읽고 있지? 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목을 다시 보게 하는.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 올라가서 봅시다. 제목이 뭐였어? 이거야. 내 감각은 요거야. 응? 내 감각은 내가 그리는 어떤 경계선에도 어, 양쪽에 걸치고 있다. 그치? 이렇게 보면서 라는 주제가 제대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감각이 양쪽, 내가 그리고 있는 어떤 경계선에도 뭘 그려도 양쪽에 걸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감각과 자아가 경계선이 어? 희미해지고 있는 근대 시대와 달리, 근대 담론에서와 달리 희미해지고 있는 근대 담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건 다른 시는 아니겠어. 나는 다른 시 다섯 편 읽는데 나머지 네 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음,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는 바로 탈근대 담론, 근대 담론을 포괄, 포괄, 어, 포함하고 포괄하는 포괄하는 탈근대 담론의 선구자, 선봉, 아방가르드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힉스 교수가 때문인 것 같다. 그지? 이게 탈근대 시의 대표 시, 응? 그 탈근대의 대표 시인 되려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른 거 다 뭐 시인이 창의성이 없어서 그렇게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일종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는 이 앞으로 시에도 계속 볼 거예요. 내가 다섯 편 다 읽을 텐데. 그 여기서 이런 식으로 between my senses 끊고 다음 년 넘어와서 3년에서 and my sense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here's another 하나 더 있어. 내가 그냥 잠깐 말한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Between my senses and the world. 내 감각과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대 시대에는 근대 담론에서는 자아가 감각이고 그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이런 그지? 이겼죠. 그죠? 이런 등식의 이퀄이죠. 의 바탕을 두지만 근대 담론의 이 근대 담론 이런 근대 담론의 틀을 응? 부시지는 파괴하지는 않지만 응? 그런 등식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기 하면서 그지? 주기 시작하고 하는 4월의 전략을 쓰고 있고 응?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하는 자아가 하는 감각이 세상을 보는 감각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그러죠? 눈으로 봤으면 예를 들면 눈으로 핀치를 대세를 봤으면 그 대세를 보고 예쁘다. 그죠? 예를 들면 음, 대세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본다. 그러면 어,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라는 관습적인 어? 담론이 시에서 조차 적용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뭘 보고 이쁘다라고 말하면 요새 대표적인 거 하나 줄게요. 여성 본다 예쁘다 라고 말하면 성희롱이 된다고 어, 주장하는 영화 파일럿이 지금 상영되는 이쁘다고 말했다고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럴 리가 있어? 아니라니까? 영화에도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감각과 세상이 연결돼 있지 않고 등식으로, 그치? 그다음에 그 셀프하고 그 감각하고 연결돼 있지 않고 그 이거로 깨진 거야 이게 깨진 거란 말이죠. 그죠? That anemone looks more likely than like an Appaloosa. 이게 되게 갑자기 이상한 말 했는데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고 등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네모네는 아네모네가 아니라 말미잘 같아요. 이 말미잘이 그러니까 말미잘이 어, 에팔루사 말보다는 보다 백합 같이 보다 더 백합같이 보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선 내가 이거를 사진을 구해놨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미잘이에요. 이 백합이에요. 이거 에팔루사 말이에요. 그럼요. 이 정도는 구별이 되죠. 그치? 말미잘이 백합하고 가깝지 무슨 그치? 에팔루사 말하고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대강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응? 근데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뭘 질문하냐면 어디에 그러면 이건 보인다. 룩스죠. 룩스. 심스랑 같은 거야. 심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전근대의
근데 햄릿, 어, 어머니의 심을 부정하고 심의 표현법이죠. 표현법을 부정한 햄릿의 이즈의 음, 햄릿 자, 그지? 햄릿의 근대자의 이즈의 표현법이 지금까지 근대 시대 동안 주도했다면 이제 다시 뭐가 돼요? 룩스 그처럼 보인다. 그지? 처럼 보인다. 처럼 보인다. 라는 은유. 그지? 메타포. 시적 상상력에 의지하여. 응? 이거는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러냐면 보인다라는 어디서처럼 생물학. 그지? 근데 생물학의 시도에서처럼 아까 설명했죠? 그 성경에요 새로운 표현법. 표현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정쩡하지만 말미잘이 에팔루시아 말보다는 백화처럼 더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looks and acts. 그죠? act는 행동이죠. 그죠? 생김새뿐만 아니라 행동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김새 그러면 그건 좀 너무 그렇지만 행동들은 일단 특히나 그렇게 한 말이죠. 우리가 행동할 때 정확하게 행동하기 참 어렵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썸이에요. 사랑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다음에 I feel 이게 이제 그걸 내가 느끼는 거야. I feel that feeds or finches. feeds는 씩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이게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feeds 이 말 참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feeds가 뭐야? 그러면 그냥 번역할 때는 우리가 she it 하는 소리, 그지? 소리라고 말한단 말이죠. 라고 번역하지만 이거는 그 언어 원래 fees란 단어 자체도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이게 영어로 들어도 이게 영어로도 대세의 울음의 어? 대세가 우는 소리, 대세의 울음의 의성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하지 않은 게 확실하고 그 대강의 그지? 어? 처럼 보인다. 룩스 또는 심스 그지? 심스의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어, 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 feel that fizz of finches. 그지? 대세 그 fizz, 쉿하는 소리가 sparkle on my tongue. 내 혀에서 sparkle. 스파클이 뭐냐면 스파클링 와인이죠.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반짝거리다. 번역하면 생기 있게 반짝거리다. 뭐 그런 뜻인데 생기 있게 반짝거리. 그지? 이러한 어, 단어는 이 단어는 아까 있죠. 요게 뭐하고 비교되냐면 아까 본 글린팅하고 비교가 돼요. 글린팅. 딱 위에서 글린팅이 있었어요. 글린팅. 음, 이연을 시작하면서 여기요. 요거 글린팅. 그러니까 돼새가 먹이통에서 반짝거린단 말이죠. 그치? 요거는 스파클인데 어, 글린팅.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것과 유사한 종류의 단어인데 묘사 단어 묘사인데 이 소리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뭐예요? 아까는 시각적이고, 어? 지금 보는 거죠. 대세를 보는 거 뭐야? 인차원이고 이번에는 뭐예요? 청각적인, 그치? 차원에서 어, 근데 내 혀에서 생기 있게 반짝거린다는 거야. 혀에서 반짝거리는 소리가 뭘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라 컷마치고 뭐라 그랬어요? At the back of my throat. 내 목구멍 뒤. 와,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 힉스 교수의 감각이 정확한지 필자로서는 어, 전혀 엄청난 수준의 음, 감수성이라고밖에 감탄한다. 그러니까 내 목구멍 뒤에서 혀는 혀가 어디냐면 혀가 저 목구멍까지 나가잖아요. 그 혀의 목구멍 뒤쪽 거기 어디선가 반짝거린단 말이죠. 내 대새의 그 씩 소리가 흘렸죠.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 진짜 여러분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내 목구멍 뒤에 있는 혀에서 반짝거린다고 묘사할 수 있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또 놀라운 거는 아까 글린팅에서는 아까는 외부의 그지? 외부적인 것이 내부로 침투하면서 어? 자아가 내부적일 수만은 없다는 증거였다면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뭐야? 외부적인 것이 어, 아까 똑같죠? 그것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로 이번엔 침투가 아니에요. 아까는 침투했죠. 원치 않게 들어온 거예요. 이번엔 뭐냐면 수입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침투하면서 이건 뭐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지? 자아가 외부적인 어, 곳으로 어? 확장되고 있는. 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구적이 되는. 그래서 이 시작업은 선구적. 즉 시가 즉 시가 외부에서 온 경험의 기록이나 묘사가 아니라 어? 외부의 현실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어? 내부를 확장하는 내부의 내면의 경험을 쉬운 말로 하면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 그렇죠? 그 시소리가 들렸는데 그 시소리가 내 목구멍 뒤쪽에 혀 부분에서 반짝거린다는 걸 느꼈다는 걸. 엄청나게 자연과의 그 상호작용이 확장이 됐죠. 그래서 아까 앞에 그 상호작용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로케이션이 같이 공유한단 말이죠. 그죠? 요거, 쉐어 로케이션 비디. 바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요거의 실천이라는 거지. 음, 음. 쉐어 로케이션 비디이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3년의 마지막은 I don't say these words until I hear them.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say하고 hear하고가
이탈리아식으로 써 있죠. 그러니까 듣기 전까지는 듣기 전까지는 이런 단어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내가 그것들을 듣기 음, 전까지는 이런 단어들을 어, 말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번역하자면.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나라는 자아가 어, 말하기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나의 내부적인 나의 영역이라기보다 어? 외부적인 나와의 상호 교류, 그죠? 교류, 그지? 정확한 장소의 공유에 의해서 말하기라는 행위도 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거, 그지? 요게 뭘 뜻하는지 그 이제 이 주제가 뭔지 조금 아실 수 있겠어요? 뭐냐면 생태학, 생태의식, 그지? 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생태의식이죠. 요새 생태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연하고 공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과 공존, 그지? 인류가 그래야만 될 텐데 인류가 자연과 공존, 음, 음, 생태의식의 모델이 될 수 있죠. My voice visits. 그래서 또 my voice 그다음 뭐가 있어요? visits 하고 뭐가 돼 있어요? 끊어졌죠 문장이, 그죠? 이건 뭘 뜻하냐면 이렇게 끊어진 문장,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설명과 사연에 걸쳐 어, 문장이 끊어져 있는 건 픽스 시인의 특유의 전략으로 뭐예요?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 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권유, 독자에 대한 제목이 뭐였냐면 제목이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제목이 뭐였어요? 내 감각은 내가 그리는 어떤 경계선에도 양쪽에 걸치고 있다. 이거였죠. 그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 그걸 어떻게 다시 설명했냐면 그걸 설명하는데 이번엔 뭐라고 설명했냐면 My voice visits. 그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실천하는 장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든 탈근대 생태시 생태시의 전략이 더 확실해졌는데 뭐였냐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시인의 시인 화자의 목소리가 방문하는 비지트 방문하는 것이 어? 직접 다가어? 직접 창작 의 행위 음?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방문하는 것, 내 목소리가 방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가 목소리가 방문하면 방문해서 그러니까 왜 방문을 해야 되냐면 혼자서 방문을 방문의 필요성은 어? 자의 내면만으로
너는 충분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자꾸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 방문을 해야 돼. 그 이제 주제가 완전히 나죠, 나. 내 목소리예요. 나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 보이스를 쓴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직 아니더라도 나의 목소리는 현대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응? 나는 아직 아니에요. 총체적인 나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시대의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 자신의 삶은 아직 아니더라도 나의 목소리, 이 환자의 목소리로 선구적으로 선동해서 를 열어갈 수 있다. 가고 있다. 일단은 이 선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섯 편의 시 중에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선언문이 쓰이기 딱 좋은 위치죠. 어쨌든 is vegetation. 일이 빠졌죠. it is vegetation이죠. vegetation은 visit하고보다 좀 더 심한 거죠. 이건 뭐 사찰, 뭐 방문인데 공식 방문, 순찰, 사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말이죠. 그러니까 음, 방문한다. 이렇게 쓰지만 그건 사찰, 공식, 음, 순찰, 감찰, 힘이 있는 거죠. 사찰, 비지테이션이라는 단어는 힘이 있어요. 비지테이션은 공식 방문이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냥 한번 막 간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가본 게 아니라 어? 뚜렷한 의도, 그지? 를 가진 방문이다. 그 뜻이에요. 그죠? 이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선택이 가능해. 그지? 그래서 다의 선택이 되지. 그래서 됐어요. I would choose.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안 갔지만 이제 갈 거다 이거죠. 나는 선택할 거야. 뭘 선택해요? The role of the of visitor over visited. 방문되는 역할보다는 방문자의 역할을 선택할 것이다. If it were up to me. 만약에 내게 맡겨진다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아직은 잘 몰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맡겨진다면 방문되는 역할보다는 방문자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역할이에요, 역할. 롤. 이게 근대 시대에는 핵심이죠. 근대적인 역할이 어? 지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아버지 등, 음, 등 사회 공동체의 음, 부분을 부분을 책임지는 담당하는 역할이 힘이 음, 사라지면서 오르되 기능, 펑션으로 축소되고 음, 있는 주의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저 그저 놀아주는 자녀와 같이 놀아주는 기능으로 축소될 정도로 군대의 가부장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의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공동체는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밝은대 시대를 위한 공동체가 음, 음, 제대로 작동하려면 새로운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픽스 교수가 주장하는 방문자의 작품을 시인이 맡아야 하는 잘에 공감한다. 즉, 시인은 왜 방문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방문자라는 단어 또는 사찰, 감찰의 단어는 어? 모세가 이집트에서 유대인, 유대민족을 이끌고 사막을 가로질러,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질러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십 년 후, 응?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응? 방문자 또는 천병 또는 척구병 보내는 것과 보내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그럼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땅인지, 그지? 어떤 땅인지, 어떤 땅인지, 어떤 새로운 세상인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먼저 방문하는 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어?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내가 달려있다면 내가 가서 하겠다는 거, 청정도로서 하겠다는 거죠. 어, those finches, 돼새들이 trill and wobble. 트릴은 저거 뭐야, 떠는 거, 떠는 소리예요. 응? 떨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높고 트릴 그러면 떨리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높고 짧게 지저귀는 소리. 와불은 이것도 지저귀고 제잘거리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제잘거리는 것. 그죠? 그러니까 지저귀고 제잘거린다는 거. 지저귀고 제잘거리라는 단어. 둘 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단어죠. 그런데 아까 요 지저귀고 제잘거린다. 지금 대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트릴앤 마블 지적이고 제잘거린다. 어? 나는 지적이고 제잘거린다. 라는 어, 대세의 울음에 대한 묘사는 앞에 있었어요. 앞에 뭐가 있었냐면 앞에 저기 올라가시 보시면 대세가 우는 소리가 나오는데 위에서 음, 뭐더라? 아까 음, 대세의 울음소리가 아, 정확하게는 안 나왔네요. 묘사는 지금 처음이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그왜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앞에 묘사가 대세우에서 묘사는 앞의 대세에 대한 관한 묘사와 달리 음, 묘사와 달리 어선 묘사와 달리 뒤에 인시퀀스 프레이즈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인시퀀스 프레이즈. 인시퀀스 프레이즈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이 악구의 연쇄적인 악구로 그러니까 악구가 뭐냐면 프레이즈가 뭐냐면 악구인데
악구의 연쇄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악구의 연쇄가 뭐냐면 음악이에요. 악구가 뭐냐면 맨 뒤에 가서 보시면 악구가 이거예요. 음악인데 음악 이름 몰라도 돼요. 악구 또는 프레이즈는 완전 음감을 지니는 박자 단위의 하나로 음악 주제가 비교적 완성된 두 소절에서 네 소절까지.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박자 단위하고 음악 주제가 완성되니. 즉 다시 말해서 음악 주제가 나도 몰라요. 잘 자세하게는 완성된 박자 단위로 노래 부른다. 라고 시인, 화자가 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세에 관한 묘사들은 뭐 청각이든 시각이든 모호했어요. 모호하다는 게 주제였다고. 그지? 근데 어, 모호하, 그지? 정확하지 못하고 모호하게밖에 알 수 없다고 인정하던 시각적이던 주로 시각적인 거죠. 시각적인 묘사가 더 많았죠. 하여튼 그 묘사와 달리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음악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이거 있죠. 그 들을 때 들을 때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는 소리가 그거란 말이죠. 요거 듣기 전까지는 이런 단어를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말하지 못한다라고 어,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시인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틀이 잡히지 않으면, 그치? 응? 논리적으로 틀이 잡히지 않으면 이유가 뭐냐면 이 자연 현상을 불규칙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연 현상을 불규칙하게 벌어지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 수학적 이고 논리적인 틀로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 이런 경계선에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어? 시각 과학을 완전히 필기할 수 없다는 것. 즉 시적 상상력이 과학적 상상력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감싸면서 넘어가야 한다는 것. 포월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즉 대세의 지적임과 제잘거림을 응? 대세의 지적임과 제잘거림을 들으려면 그죠? 응? 내가 적극적으로 그 세계를 방문해서 어, 방문자가 되어 어? 악구처럼 그지? 음악의 악구처럼 응? 질서를 그 안에서 찾아내면서 이해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에서처럼 기존의 한원주의적 어, 방법은 안 되니까 어? 그러니까 할근대적인 담론을 시가 구축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구체적으로 I can tell there's a pattern. I can tell there's a pattern. 패턴이 있다는 거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야. But I can tell what the pattern is. 그렇지만 내가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어?
패턴이, 그곳에 패턴이 있다고 말할 수 나는 그곳에 패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 뭐야? 어떤 그 패턴이 무엇인지, 그 패턴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죠. 이야기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죠. 말하고 이야기하고 다르죠. 전개를 하는 거죠. 무엇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선 거죠, 이제. 그지? 즉, 이 패턴은 대세의 노래까지, 이 패턴은 그동안 계속 들어오던 현재 같은 거죠. 대세의 노래까지도 다르게 들리는 어, 인식이지만, 감각이고 인식이지만, 이제 시작이니 아직 어떤 패턴인지 자세히 즉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음, 이 힉스 교수가 과학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이유입니다. 즉, 팔근대 시대의 길을 여러 가지만 누가 시인이 시가 시적 상상력이 팔근대 시대의 새로운 세상은 음? 어떻게 돼요? 과학과 철학과 시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 can say, I hear them. 내가 그걸 듣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패턴을 내가 듣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I do hear them. 강조했죠. do. 굉장히 자신감 있죠. 강조해요. 내가 정말로 듣는다니까요. 응? 내가 내가 그 패턴들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 패턴들을 정말로 듣는데 그지? 나한테 정말로 내가 들린단 말이죠. 내게 그 패턴들이 정말로 들리는데 예? 어디서? 잠자는 동안에. I can say what that means.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게 뭘 뜻하는지 말할 수 어? 그 뭔지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를 쓰는 이유예요. 이게 힐스 교수가 시를 쓰는 이유. 응? 그는 철학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유고 이게 탈근대 현대 사상가들이 시처럼 철학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탈근대 사상가들이 누구예요? 데리다, 델레즈, 뭐, 응? 아니, 수많은 탈근대 현대 사상가들이 시처럼 철학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응? I can say what that means. 뭘 말한지 없어요. 틀림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 틀림없이 패턴이 들리는데, 보이는데, 아직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개념화, 이름화 하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Their tweeters and tropes. 짹짹거림, tropes, 재갈거림. 그지? Start early before I awake. 그죠? 왜냐면 배새들의 음, 짹짹거림과 제잘거림이 내가 깨기도 전에 일지 그죠? 내가 깨기도 전에 있단 말이죠. 그죠? 응. 근데 그거를 잃는단 말이죠. 꿈속에서 들려요. 그래서 I can say they chatter all day. 그들이 하루 종일 수다를 떤다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They do. 정말로 그들은 그래요. 걔네들 정말 그래요. When I'm hearing them and when I'm not. 내가 그걸 듣든지 듣는 동안에도 또는 듣지 않는 동안에도 상관없이 걔네들 그런단 말이에요. I can say how I know that. 그 문제가 뭐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식론도 존재론도 아까 존재론이죠. 도 인식론도 아직 밝은대 시대를 위해 마련될 수 제공할 수 있다는 안다는 건 인식론이죠. 존재론은 앞에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과 인식론 둘 다 내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 The back of mind always feels. 끝이에요. 마지막 문장. 내 손등이 always feels. 언제나 느껴요. 뭘 느껴요? As if it's just been lightly touched. 마치 계속 그게 가볍게 만져지는 것 같이. 여기 마지막 as if 응? 마치 그게 손등이 언제나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치 그게 언제나 가볍게 만져지는 것 같이 터치드란 단어 기억나세요?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지? 아리스토텔레스 문장에 터치드가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터치드를 끊었어요. 여기도 터치드 어펀을 끊었어요. 그지? 어펀 넣어야 되는데 일부러 어펀이 빠진 거죠. 여기 어펀 살짝 빠진 거 같아요. 응? 일부러 뺀 것 같아요. 약간의 변형이죠. 어퍼는 왜 뺐을까? 정확하게 누가 만지지 모르니까 언는 정확할 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확하니까 터치가 어퍼는 빠져 있어. 어때? 괜찮아요?